이따가 나중에 뿌려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과 기술 마케팅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마케팅에서는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술 마케팅에서는 그 잠재력을 최적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최적화 쪽에 좀 더 초점이 가 있고요. 이런 또 기술 마케팅을 하면서는 뒤에 나오는데 네트워크가 또 됩니다. 이 바닥 사람들끼리 뭉쳐야지만 이게 또 잘 되는 것들이 기술 제휴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로 그 탕정이라는 데를 아시나요? 탕정에 SLCD가 있죠. 그러니까 SLCD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소니가 뻘짓을 했다. 삼성이 땡 잡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 소니와 삼성의 이니셜을 따서 S라는 걸 따오고 돈은 소니가 내고 사람은 삼성이에서 지었던 SLCD 탕정 공장이 있습니다. 탕정 아산 공장.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SLCD가 끝났을 거예요. 결국 소니가 삼성한테 좋은 일만 했죠. 그리고 소니는 결국은 이제 발을 빼고 그거를 지분을 다시 삼성이 다 사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기술의 특성상 네트워크라든지 서로 연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스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니는 자금이 없었고 삼성은 기술이 없었다 보니까 둘 다 윈윈하는, 근데 사실 윈윈할 수는 없어요. 둘이 합쳤을 때 윈윈은 없습니다. 한 놈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이 그거예요.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고 많이 됩니다. 넥슨이 헤어졌죠. 넥슨이 헤어졌을 때 이거는 김정주의 꼼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매매 차익만 한 600억 이상 났어요. 거기에다 환차익도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럼 과연 김정주만 땡큐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10년 뒤에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IR 쪽에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 쪽에 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뷰로 봤을 땐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이낸스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마케팅은 이제 제품 사용자라면 이게 이제 기술 마케팅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신상품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만세라는 삼둥이가 나와서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행장도 알고 저도 알고 심지어 이제 우리 오시는 고객까지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 만세가 뭔지는. 아니면 독도 적금도 있었고요. 독도 적금을 가입하면 815원만큼 독도를 위해서 씁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기술 마케팅 그렇지가 않다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이 공대 쪽 출신이에요. 공대 혹은 이과.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MOT를 오느냐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공돌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매니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경영학과, 다 경영학과시죠? 경영학과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게 얇게 가르치잖아요. 얇게 가르치지 이렇게 뎁스가 없는데 그 공대들이 갖고 있는 코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가르치나 모르겠는데 미적분을 가르치잖아요. 1학년 때 미적분 안 가르치나요? 가르치나요? 안, 공수, 공업수학을 가르쳤을 때 저는 분노를 했죠. 왜 공업수학을 경영학과에서 배워야 되는가? 근데 그거를 배워서 그냥 귀동냥을 했으니까 그나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를 가르치죠. 왜 통계를 가르치는가? 근데 저 지금 회사에서 통계 패키지를 돌리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베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 공대 출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이 경영학과 쪽 문과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뎁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이 기술 마케팅 담당자라고 했을 때 이게 왜 필요한가? 자기가 산출할 수 없어요. 결국 전문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치도 그 전문가의 베이스로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이 담당자가 전문가여야지만 된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세분화를 많이 하죠. 소위 말하는 세그먼트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상품을 팔 때 통장을 하나를 만들 때 아니면 대출 상품을 만들 때 세그먼트별로 많이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지역, 인구, 심리적 뭐 쭉쭉쭉 있죠. 저희는 이제 많이 하는 게 라이프타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생애 주기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애 주기별 상품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 후반쯤에 이제 외국계 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생애 주기별 상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맞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유행을 많이 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제 기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하고 픽스가 되어 있고 코스트가 많이 가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게 제일 크고 이거를 갖고 왔을 때 우리한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퍼시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납니다. 근데 마케팅 수단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포피믹스 같은 게 있을 텐데 기술 마케팅은 노하우라든지 프로젝트 있지만 대부분이 특허로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허를 사고 판다. 근데 사실은 특허만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 특허에 제반되는 사람도 딸려가야 되고 기계도 딸려가야 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사실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제 프라이싱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고객한테 1000개의 가격. 그 기술이 A 기술이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쓰레기 같은 기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비싼 가격인데 걔네가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시장 관리 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가장 많이 하니까 프로모션, 광고, 공보 쪽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이 기술을 잘 샀다, 못 샀다는 사실은 나중에 혹은 이제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좋게 말하면 내가 뻘짓을 했어도 이렇게 잘 쉴드를 칠 수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효과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평가하기 어려우면 측정할 수가 없고 측정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 마케팅도 시장이 있지만 대부분이 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는 에코티 마켓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있고요. FX 마켓이라고 해서 외환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 픽스드 인컴이라고 해서 채권시장이 있습니다. 다마가 제일 큰 거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정말 큽니다. 단위가 뒤에 공이 2개씩은 더 붙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가장 작은 주식시장이 나오죠. 왜냐면 이해가 되잖아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오케이. 그걸로만 심플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FX 시장이 있었는데 FX 시장이 있을 때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가격의 상승으로만 한다면 FX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라고 하죠. 볼라틸러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이제 옵션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옵션을 지금 배우나요? 학부에서? 안 배우나요? 네. 옵션을 이제 거기서 옵션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장이 정형화가 돼 있는가 하면 아예 픽스드 인컴 같은 경우는 다마가 정말 큰데도 아직도 메신저로 거래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메신저로 거래를 한다는 게.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야후 메신저만 썼어요. 야후 메신저로 딱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신저가 창이 보통 한 8개를 쓰는데 2개 창 정도가 메신저만 이렇게 쫙 띄어 있어요. 그럼 브로커가 띡띡띡띡 띄우고 또 하나가 브로커 단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해요. 말로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비정형화된 시장이 있습니다. 고도화된 것일수록 정형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식은 그렇습니다. 기술 마케팅의 프로세스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무형의 자산가치인 업무 수행, 용역 수행, 제품 생산을 가능해 하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사야 됩니다. 그 구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은 사실은 오너 아니면 최고 경영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CIO가 했을 때 이제 뭐 규모가 작으면 그렇겠지만 넘어갔을 때는 정결권이 넘어가면서 대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은행장이 바뀌었죠. 네? 주전산을 뭘로 하냐 마냐라는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모르셨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워낙 커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술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배타적으로 한다는 건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고. 아니면 다른 기업한테 팔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 시장이라는 것이 미약 하나만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기술 마케팅 시장은 외부성과 공공재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시장이다 보니까 공공재도 있겠고, 시장이다 보니까 외부성도 있고, 시장이다 보니까 불확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BM이 이제 이런 기술 시장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IBM 사례로 해서 니들이 우리 기술이 이런 게 있어. 근데 니들이 원한다면 돈을 주고 팔게 혹은 빌려줄게. 라이센싱을 한다든지 매매를 하게. 워낙 IBM 같은 경우가 가능하겠죠. 워낙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허 괴물에서는 오션 토모라는 게 있습니다. 오션 토모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라는 되게 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았어요. 오션 토모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만들고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브로커리지 수익을 먹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팔면 좋을까를 했을 때 패키지를 간 거죠. 기술을,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면 17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16개는 샀는데 마지막 하나를 못 샀어. 그러면 그 마지막 하나의 기술은 가격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산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술을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책자를 만들었고 그 책자를 또 유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오션 토모 자체가 사실은 특허 괴물입니다. 얘네가 제일 잘 나가는 특허 괴물이고 여기다가는 안 썼군요. 그 책으로는 썼는데 오션이라는 게 뭐 바다라는 뜻도 있지만 5가지의 뭐 이니셜이에요. 그리고 토모는 일본어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도모다치 친구라는 뜻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갖다 붙인 건지 근데 이제 오너 쪽이 다 이제 일본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션 토모라는 걸로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특허 괴물은 일단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하지만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을 했을 때 승자는 삼성이다 라고 다 얘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유럽에서는 애플이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삼성이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계산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삼성만 땡큐인 상황이었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 같아요.